지금 이란의 전면전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 폭락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큰 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최근 한 달 동안 금 ETF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 빠져나간 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계속 비트코인 현물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스마트머니, 즉 똑똑한 거대 자본들이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뜻인 건데, 이 전쟁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게다가 전면전까지도 현재 불사하겠다,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공식적인 성명을 남긴 상황에서 발행 주체도 없고 정부가 통제하지도 못하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믿을만하다, 이런 쪽으로 거대 자본들의 심리가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디지털 금이라는 오래된 별명이 허풍만은 아니었네, 이런 분위기도 슬쩍 생겨나고 있고, 아직까지 논쟁이 끝난 건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큰손과 개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바로 큰손 중에 큰손, 그것도 판을 짜는 사람 쪽이었다는 게 이번 핵심입니다. 2026년 포브스에 따르면은 트럼프 측에서 순자산이 현재 65억 달러, 우리 돈 8조 5천억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1년 남짓한 사이에 순자산이 2조 원이나 증가를 했다는 사실인데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도 600위대 중반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임기 중에 재산이 이렇게나 불어난 대통령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트럼프가 평소에 암호화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비판적인 발언도 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 일가족이 은밀하게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 지난 2024년 9월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를 앞세운 가족 측의 기업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줄여가지고 WLF라는 이름의 디파이 회사를 출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 가문의 코인 프로젝트를 차린 건데, 그리고 곧바로 WLFI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찍어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죠. 이 토큰 판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5년 3월 이번 달까지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500억이 모였고요. 엄청난 흥행 기록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이름값 덕을 단단히 봤다고나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코인이라니까 뭔가 대단할 거야,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몰려 있었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한 WLFI 토큰의 대다수는 사실 지금 당장 사고 팔 수 없는 토큰이었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이 묶여버린 겁니다. 이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명목으로 발행됐지만 실제로는 일반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구조였어요. 이 부분에서 소름 돋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의 큰 손으로 유명한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WLF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서 7,500만 달러치 토큰을 매수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1천억이 넘는 엄청난 자금인데, 근데 이 토큰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려다가 지갑이 통째로 동결돼 버렸습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만든 쪽에서는 그냥 자산을 잠궈버린 건데, 공식적인 이유는 해킹이라거나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더라고 하지만요, 정작 저스틴 선 본인은 내 돈을 부당하게 얼려놨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개인들이 토큰 가격 하락과 유동성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를 때 트럼프 가족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이 생태계의 수익 구조를 쥐고 있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WLF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순수익의 75%가 트럼프 가족 회사로 배분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WLF로 수천억을 번 트럼프 일가가 곧바로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그거는 바로 중동의 오일머니랑 손잡는 일인데, 미국 월가의 폭로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취임하기 나흘 전 2025년 1월 16일에 아랍에미리트 UAE의 투자회사가 WLF 지분 49%를 인수하는 비밀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릭 트럼프가 그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돈의 흐름이었어요. 이 투자금 5억 달러 중에 절반인 2억 5천만 달러가 일단 즉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1억 8,700만 달러가 트럼프 가족 회사 계좌로 바로 꽂혔습니다. 2,500억에 가까운 돈이 취임 며칠 전에 트럼프 일가한테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리고 3,100만 달러 이상은 WLF 공동 창업자이자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 측으로 흘러갔습니다. 위트코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중동 특사라는 직책을 하나 받았는데요. 유력들이자면 트럼프 측에선 이 코인을 팔아서 번 돈에 이어서 해외 큰손한테 지분 팔아가지고 현금까지도 챙겼다는 거. 그 결과로서 WLF의 소유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원래 트럼프 일가가 75% 정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랍에미리트 투자사가 49% 가져가면서 트럼프 쪽 지분은 40% 아래로 줄어들었어요. 이 대신에 탄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왕족 측이 사실상 두 번째 주인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작년 3월 당시에 WLF는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합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코인을 뜻하는데 시장에 이미 유명한 스테이블코인들이 많았는데 이 트럼프의 USD1이 어떻게 자리 잡았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랍에미리트 측 자금이 활약을 합니다. 셰이크 타눈이 이끄는 MGX라는 거대 투자 펀드가 있었는데 이 MGX가 2025년 3월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해요. 이 투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여기서 특이한 건 결제 수단입니다. MGX는 현금이나 비트가 아니라 트럼프 가문이 막 출시한 USD1 코인으로서 돈을 내겠다고 한 건데요. 이걸 바이낸스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2조 원이면 거래소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USD1을 거래소 안에서 빠르게 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같은 이 주요 코인 거래상에 USD1 마켓을 대대적으로 열어줬다라는 거고, 이거는 근데 엄청난 특혜였어요. 신생 코인 하나가 단숨에 글로벌 거래소의 핵심 통화 후보로 밀려 올라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그 결과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USD1이 유통량이 무려 5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 이 트럼프 가문이 뒤에 없었다면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치적인 정책 측면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바이든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에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인공지능 기업인 G42가요. 이 중국과 엮여 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G42의 최고 경영자 팽샤오가 중국 기업과 군사기술 협력 관련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었는데, 그래서 최첨단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을 아랍에미리트에 팔지 못하게 막았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로서 바뀌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기로 했으니까 조건부로 수출을 허용하겠다라고 열어버리면서 엔비디아 칩 무려 50만 개를 매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작년 10월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가 전격 특별 사면을 받죠. 이미 2023년 당시 자금 세탁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했고 2024년 실제 복역까지도 마친 인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권을 해준 겁니다. 이 창펑자오가 바로 아까 MGX 펀드 돈 받아서 USD1을 써준 그 바이낸스 거래소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는데요. 그 시기도 정말 절묘합니다. 이 사면을 줬을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의 AI 인공지능 칩 수출 면허 내려주기로 한 달 전이었어요. 뭔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한쪽에선 트럼프 일가가 아랍에미리트 왕족에게 거액을 받고 지분을 넘겼고, 또 다른 한쪽에선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던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바이낸스 창펑자오 사면 같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미국 정부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자본이 트럼프 코인을 밀어줬고요. 트럼프가 세계 최대 거래소 대표를 사면해주는 일까지도 일어나 버렸죠.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미종의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이건 분명히 이해 충돌이고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조사 서한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에 보냈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가랑 공화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업은 정당한 혁신 비즈니스고 아랍에미리트 투자 그냥 순수한 민간 투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돈 받고 바꾼 게 아니라 미국 안보 이득에 따라서 적절하게 결정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본 팩트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공식 해명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대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 정당한 투자였다면 왜 굳이 대통령 취임 며칠 전에 이 몰래 계약을 맺었고 왜 돈까지도 주고 받았을까요? 이상하죠. 이 계약에 에릭 트럼프처럼 가족이 직접 나선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측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분을 샀을 때 WLF는 아직까지 뚜렷한 제품이나 수익도 없던 그냥 그저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런 회사에다가 6천억이 넘는 돈을 통 크게 질렀다. 이거는 뭔가 금전 이상의 기대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여기서 곧바로 이어진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용해줬고 USD1이 급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바이낸스 창펑자오의 사면권 행사 같은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 퍼즐이 한 개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의혹의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일가랑 그 주변은 손해본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확정지었죠.
반면에 일반 투자자들 어떻습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묶였고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암호화폐 대통령 된다더니 비트코인 폭락하고 있고 이 전쟁통에 비트코인 선물 투기하다가 원금 날리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상당히 불평등한 게임이었다라는 거고 공식 해명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재까지 공개된 팩트들은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는 현재 미국 의회 일부에서 트럼프 측의 이런 행보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당장 트럼프한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의회 구도가 공화당이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거나 법적 처벌 여기까지 몰고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 육성 정책을 더 드라이브 걸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당시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까지도 통과시켰어요. 미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고 또 분위기를 타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업도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가족이 주도하는 USD1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미국 중동의 막강한 자금력 글로벌 거래소의 지원을 등에 업고 테더나 USDC 같은 이 기존 강자들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 속에서 이 반공식적인 국가 지정 스테이블코인처럼 입지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일가 측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코인 가격 등락으로 일희일비하는 단계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사실상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까지 쥐게 될지 모른다는 거.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 달러나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쌓아둬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고스란히 코인 발행 주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자율 5%만 잡아도요. 100억 달러 규모면 매년 5억 달러, 6,700억을 앉아서 버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처럼만 흘러가게 되면요.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 인프라 자체가 최고 권력자의 가족한테 일부 사유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국에 이렇게 코인 생태계의 틀과 규칙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설계하고 쥐고 있었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카지노 판도는 늘 그들 쪽으로 흐르게끔 말이죠. 이런 현실을 보신다면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일매일 차트 빨간불 파란불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과연 돈과 권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 큰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거대 자본들이 장악해가는 코인 시장에서 과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깊게 파고드는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쌀 때 사고 싶은 심리랑 쌀 때 사고 싶지 않은 이런 심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플 기준으로 가격이 5,000원일 때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000원일 때 매수하는 게 좋을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가격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분들께서 당연히 2,000원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1억 8천에 사는 게 좋은지 9천에 사는 게 좋은지. 하지만 실제 투자 시장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저렴할 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비트코인 신고가 돌파해서 1억 8천만 원 됐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고 싶은 마음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 가격이 상승할수록 시장 분위기가 올라지기 때문에 호재 뉴스가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떠들썩해지고요. 수익 봤다. 이런 주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나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닐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낮은 구간에 있을 때는 분위기가 점점 달라져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움직임이 적고 전부 다 손해봤다고 하고 뉴스에서는 악재만 발표하고 있고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모든 안 좋아지는 심리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이 차트나 정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이해할 수 있냐. 그리고 비쌀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렴할 때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심리를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시장 자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시장과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 이게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그 심리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지가 투자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가 요즘에 정말 잔인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5개월 연속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냥 완전히 얼어붙었죠. 이제 XRP 시세의 가격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좌절 섞인 목소리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끝없는 하락과 정적 뒤편에 사실 아주 묘한 신호 하나가 반짝 켜졌어요. 혹시 지금이 폭풍 전야라면 어떨까요?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역사적인 저점 신호가 떴다면 믿어지시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가격 차트만 보고 우울해하고 계시지만 이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XRP의 샤프 Z스코어라는 지표가 1.62를 찍었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XRP가 위험 대비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뜻이고, 이 말이 어렵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위험을 감수할 때 얻는 보상이 크게 늘었다는 신호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작년 당시 XRP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에 정확하게 이 지표가 지금처럼 높았다는 겁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 이 바로 작년 7월 폭등장 직전에 이런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때 XRP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2달러 초반에서 출발한 가격이 순식간에 3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었고요. 이게 설마 싶겠지만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그때랑 흡사한 패턴들이 조용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격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초부터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중동 지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인 악재가 터졌고요. 비트코인도 한창 조정받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일제히 등을 돌렸었고, XRP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하면서 몇 달 동안 가파르게 미끄러졌습니다. 한때 3달러를 넘었던 게 반토막 나가지고 1달러대 중반이 됐다 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치고 불안했을까요? 5달 연속으로 파란불에다가 매달 시가총액 깎여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손절하시는 분들이 속출했었고, 시장에서는 절망과 무관심이 많이 퍼져갔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수면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큰 손들과 기관들이 조용하게 XRP를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XRP를 100만 개 이상 보유한 초대형 지갑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이 작년 9월 이후에 줄곧 감소하기만 하던 이런 고래 지갑이 올해 2월달 무려 42개나 새롭게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XRP 100만 잔자 지갑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부 거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XRP를 왕창 사모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 물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에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XRP 보유량을 전부 다 합쳐보면은 55% 이상 급감을 했고, 지금 거래소에 풀려있는 XRP가 2018년 이후에 최저치 수준인데요. 대략 17억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17억 개라니까 많아 보이지만요. 예전에는 그 2배가 넘었다 보니까 지금은 창고가 텅 빈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고래들이 XRP를 거래소에서 빼냈다는 거.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 없이 외부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해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쏟아낼 수 있는 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건요. 나중에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면은 공급 부족으로서 가격이 확 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바이낸스로 XRP 수억 개가 들어갔다던데 이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지난 몇 주 사이에 무려 4억 7천만 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XRP가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동한 게 포착이 됐어요. 뉴스에서도 나왔고요. 이걸 보고 많은 분들께서 덜컥 겁을 먹으셨죠. 왜냐면 보통 고래들이 자기 지갑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면은 이거 곧 매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도 그럴 만한 게 코인을 매도하려면 결국에 거래소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 고래들이 덤핑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도 돌면서 겁먹은 투자자들 앞다퉈가지고 던지는 바람에 가격이 더 하락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겉으로만 보시면 정말 오해하기 쉬운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 퀀트나 센티멘트 같은 온체인 분석 업체들 그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정말로 재미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다라는 거. 이 바이낸스로 거대한 물량이 입금된 바로 그 기간에 정작 거래소 밖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고래 지갑 숫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혹시나 일부러 거래소로 코인을 왕창 보내서 시장에 겁을 준 다음에 혼비백산한 개인들이 던진 물량들을 다른 쪽에서 몰래 전부 받아간 건 아닐까요? 마치 고래들이 으르렁 소리를 내가지고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치게 만든 다음에 그 틈에 먹이를 독차지한 모습 같죠. 실제로 전체 추세를 봤을 때 XRP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바이낸스 대량 입금 자체가 일종의 예외적인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큰 손들은요, 오히려 저점에서 열심히 물량을 모으고 있었고, 겉으로 드러난 공포랑은 다르게 이 수면 아래에서는 완전히 딴판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이제 슬슬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격은 바닥이고 모두가 등을 돌린 사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매집 신호가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음에 올만한 전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XRP 차트를 뒤흔들 만한 200일 이평선인데,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장기 추세의 기준으로 보는 선입니다. 지금 XRP 차트에서 대략 2.1달러, 3,200원 정도 선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3달러대인 XRP 가격 자체가 이 선까지 가고자 한다면은 대략 절반 정도는 올라줘야 되겠죠. 이 작년 10월 당시 XRP가 여러 번 이 선을 넘으려다가 실패했던 뼈아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당시 번번이 두들겨 맞고 주저앉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예 XRP는 구조적으로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단념을 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일부 트레이더들 측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선 아래에서 공매도를 산더미처럼 쌓아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더 하락해라 이러면서 돈을 걸어놓은 거죠. 이렇게 하락에 베팅한 포지션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다수가 한쪽으로 확신할 때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이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해요. 만약에 XRP가 어떤 계기로든지 간에 200일선을 강력하게 돌파한다, 그런 순간이 오면 상황은 또 순식간에 뒤집히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세력들 갑자기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거고,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공매도를 잡았던 이 숏 포지션 사람들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로 숏 커버링, 즉 손실을 막으려고 XRP를 급하게 되사들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숏 스퀴즈 출발점입니다. 한 집단이 급하게 숏을 정리하면은 가격이 더 뛰고요. 그러면 옆에 다른 공매도 세력이 또 청산당하고요.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런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한 분석에 따르면은 최근 선물 시장에서 숏들이 이 청산 지점이 약 3.3달러 부근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XRP 가격이 2달러대 초반을 넘어서 3달러 근처까지 가기 시작을 했을 때 이 줄줄이 숏이 무너져가지고 가격을 3달러 중반까지 한 방에 끌어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고, 마치 2달러 위쪽으로는 텅 빈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XRP 시장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폭발의 뇌관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아마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분간 XRP가 지금 1달러 중반 박스권에서 큰 움직임 없이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때 지친 개미 투자자들, 마지막 남은 동전마저도 손 털고 나면은 그 물량을 다 누가 받아가느냐, 바로 앞에서 보신 그 스마트머니들, 고래들이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싹 쓸어 담을 겁니다. 이렇게 조용한 매집 단계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또 운명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뉴스가 하나 터져주겠죠. 가장 유력한 거는 역시 방금 이야기드린 미국의 규제 법안 통과 소식이고, 글로벌 대형은행이 우리는 XRP 도입한다 이러면서 파트너십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이 시기가 딱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업계에서는 일단 4월 전후를 많이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 터진다는 거, 그리고 그 빅뉴스가 딱 나오게 되는 순간 눈치만 보던 월가의 자금이 일시에 XRP 시장으로 밀려들게 될 거고, 지난번 ETF 출시 때처럼 그동안 철벽처럼 버티던 200일 이평선, 이 저항도 자연스럽게 뚫릴 수밖에 없겠죠. XRP 가격 2달러 넘어가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시그널이 켜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자동 모드입니다. 이 숏들이 줄줄이 강제 청산되면서 기계적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거고, 단 며칠, 어쩌면 몇 시간 만에 XRP 가격이 3달러를 향해서 수직으로 솟구치는 이런 모습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어요. 이 3달러 근처에 가서야 잠깐 숨고르기를 하겠지만 이미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죠.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까지의 팩트를 종합해보면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정말로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요약드리자면 지금의 XRP 시장은 겉으로는 고요한 폭풍 전야예요. 다들 관심이 끄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역사적인 저점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는 거고, 위험 대비했을 때 투자 효율 지표가 뛰어올랐고, 고래들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XRP의 제도권 편입도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경우 결국에 큰 변화로 이어지곤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 폭풍이 언제 어떤 신호랑 함께 터질까요? 그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투자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과 바람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요, 항상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인 시장 처음 들어올 때 이 상승장만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 보면서 이 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음에 이 상태에서 큰 하락장을 맞이하게 된다. 그 순간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 큰 혼란을 겪게 되실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봤을 때 크게 흔들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이런 모습들이 사실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에 대해서 지치고 힘든 시기가 온다. 누구나 한 번쯤 차라리 장사를 해볼까, 커피집 차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잘 안 되는 가게가 아니라 잘 되는 가게들이죠. 이미 마음속에서는 나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바람만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라거나 실패할 가능성들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감과 바람만으로 시작하게 되면 막상 현실에서 이 장사가 생각처럼 되지가 않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또 크게 당황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손실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익을 기대하시면서 시장에 들어오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상승만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락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이런 사람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언제든지 상승만 나오고요.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상황만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요. 이 낙관적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준비를 해둔 사람,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게 되시는 분들은 상승만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락을 항상 생각하고 대비를 해왔던 이런 사람들이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욕심보다는 그냥 작은 거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원칙 매매를 조금씩 활용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시장이 재밌어지고 또 못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할 익절을 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을 보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 더 상승할까봐 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더 하락할까봐 바닥에서 매도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흔히 말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사고 싶을 때 분할 매도하면 되고 또 반대로 내가 팔고 싶을 때 분할 매수해보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만 하셔도요.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드디어 첫 번째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계속할 거고 또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겠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죠. 사실상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선언인 건데 이번 공식 성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이란 전쟁이 정말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신호일지,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전 세계 경제, 암호화폐 시장, 특히 리플 XRP 같은 코인 가격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에너지의 혈관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목이 막혀버린다. 이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를 정도로 크게 상승을 할 거고 또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온다는 것들을 역사에서 배웠었죠. 근데 이란의 신임 최고 지도자가 방금 전 취임 일성으로서 바로 그 해협을 꽉 잡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진짜로 오일 쇼크라도 일으킬 기세인데요. 말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요,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틀어쥐고 흔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뛰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거고 오히려 높은 금리를 장기간 더 유지해야 되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젊은 신임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가 이렇게까지도 위험한 신호로 읽히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란이 또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포인트가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과거랑은 차원이 다른 극단적인 노선 선언인데요.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모즈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었고 근데 취임하고 처음 내놓은 성명에서부터 이 선을 아주 강하게 긋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거나 지역 내부 모든 미군 기지 철수 요구라거나 그리고 철수하지 않으면 직접 타격한다라거나 이렇게까지 또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이란 같은 경우는 직접 미국을 때리기보다는 주변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 대리전 전략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이 강하게 말해도 실제로는 신중하게 수위를 조절하곤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 새 지도자가 첫날부터 미국과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탁자를 친 거고 이건 이란의 전략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뉴스들 말고도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있죠. 지금 이란 측에서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습까지도 여지를 넘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을까요? 여기는 끔찍한 비극이 한 가지 배경으로 깔려주고 있고, 이 전쟁이 막 발발한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 공습 도중에 오폭 사고가 하나 났었습니다. 이란의 남부 미나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던 건데 하필 이때 수업 중이라서 학교에 있던 어린이들이 그대로 희생되고 말았어요. 무려 170명에 가까운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버렸고요. 너무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미국은 혁명수비대 시설을 정밀 타격하려던 것이 빗나간 사고였다고 하고 있지만요.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백 명의 죄 없는 아이들이 참혹하게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란 내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이제 이 전쟁은 이란 입장에서는 침략자에 대한 피해 복수라는 이런 성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데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번째 성명에서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요.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적으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희생당한 어린아이 170명의 목숨값으로 미국에도 그만한 피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을 공식석상에서 꺼냈다. 이건 절대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겠죠. 이 국가 차원에서 복수를 천명한 거고 이제 이란 군부도 물러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과연 이란이 실제 행동에 나설 수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란이 막판에 수위를 조절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란도 전면전으로 가면은 자신들이 더 위험해질 걸 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센 말을 하고 또 실제로는 제한적인 행동에 그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사이버 테러처럼 눈에 덜 띄는 방식으로서 단순하게 체면 치레만 하고 끝내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내부 경제도 어렵고요. 국제 제재도 무섭다 보니까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극했다가 자칫 정권 자체가 무너질 위험도 있다 보니까요. 말은 세게 해도 행동을 조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존재하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호르무즈를 진짜로 꽉 막거나 미군을 직접 때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국지적으로 끝날 거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이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사실들을 봤을 때 그런 낙관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먼저 이란 측에서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혁명수비대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해군을 풀어가지고 선박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일부 유조선 같은 경우는 이란군의 검사랑 지연으로서 발이 묶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봉쇄 작업에 착수한 정황들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선의 활성화라는 이런 표현들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모즈타바가 성명에서 이 표현을 썼는데 모즈타바가 성명에서 쓴 표현은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이 우방 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향으로서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쟁 시작 이후에 벌써 예멘 쪽에서 카타르의 LNG 가스 시설을 노린 공격들이 발생했었죠. 이 중동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튀고 있다라는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 한두 번으로 끝내고 우리 복수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판이 커졌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신임 지도자 본인이 공개적으로 약속해버린 복수를 헛소리로 만들 수는 없겠고요. 이 처음에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첫 연설부터 허언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입지에 치명타일 거예요.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는요. 지금 반드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의 권위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 이제 막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만약에 말만 요란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은 군부나 강경파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7살에서 12살 배기 여자아이들이 참혹하게 희생된 장면을 온 국민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이 국민 감정도 격앙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이 금방 끝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선에서 불길이 번지는 이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여요. 미국과 이란 측에서 곧바로 악수를 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즉시 제3차 세계대전처럼 전면적인 충돌로 치닫느냐 이 미국도 아직은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런 최악은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그림들 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어지는 다면적 국지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 본토랑 이스라엘 미군 간의 직접적인 싸움보다는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 곳곳에서 이 대리전 양식으로서 불씨가 타오르는 거겠죠. 중동 전역에 크고 작은 충동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가 몇 달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도 역시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을 겁니다. 이란군이 언제라도 목을 조일 수가 있는 압박 카드로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국제 유가도 쉽게 떨어지지 못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배럴당 9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계속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름값이 높은 상태로 몇 달 가면요,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의 중앙은행도 올 여름에는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겁니다. 이 원래 6월쯤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게 9월 달이나 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물가가 잡힐 때까지 섣부르게 돈 풀기를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거시경제 환경이라면 암호화폐 시장이 당분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고금리가 이어지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들어가는 걸 꺼려할 거고, 리플 XRP 가격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0원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또 지루한 횡보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이 전쟁 공포만 없었으면 여러 가지 나왔을 호재들도 지금은 가격에 반영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인의 가치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물밑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 세계 전통 금융자금들이 리플 XRP를 받아들일 거대한 길이 깔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정작 모두가 전쟁 뉴스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XRP 생태계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리플사가 운영하는 기관 투자형 플랫폼 리플 프라임이요, 미국 금융의 핵심망에 정식적으로 편입이 된 거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의 결제랑 청산을 책임지는 DTCC라는 기관이 있는데 증권거래의 심장 같은 백본입니다. 여기 산하 국가증권청산공사 NSCC의 회원 명단에 리플 프라임이 공식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 복잡하게 들리시면은 이제 리플의 XRP 결제망이 미국 월가의 중앙 결제망과 직접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리플이 작년에 거액을 들여가지고 인수한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고요. 이 회원 코드까지도 부여받게 되면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XRP 원장을 통해서 거래를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이 활짝 열린 셈이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월가의 돈줄과 리플의 블록체인 고속도로가 이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건 앞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리플 XRP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마련됐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이 소식에 리플 측의 핵심 인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서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 빠른 큰손들은 움직여주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추적을 해보니까 최근 XRP 고래 투자자들이 물밑에서 대량 매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래라고 하면 통상 1천만 개 이상의 XRP를 가진 거대 지갑들을 뜻하는데요. 정작 가격이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던질 때 이 고래 지갑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월 첫째 주 이후로는 추가 매수에 나섰고요. 소액 투자자들이 패닉에 팔아치운 XRP 물량 1억 8천만 개를 고래들이 받아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공포에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를 봤지만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모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왜 이렇게 조용히 XRP를 모으고 있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눈앞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즉 전쟁 공포가 언젠가 해소될 일시적인 악재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XRP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펀더멘탈이 시장에 재평가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공포가 언젠가 반드시 가라앉겠죠. 불안감의 안개가 거두어진 뒤에는 그동안 억눌려 왔었던 XRP의 가치가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 시점이 언젠가 될지는 단언할 순 없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전쟁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도 결국엔 조정을 받게 된다는 거. 만약에 중재를 통해서 분쟁이 약간이라도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시장 참가자들이 장기전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 공포가 점점 무뎌지게 될 거고, 연준도 늦어도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꽉 움츠러들었던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는 상황이 아주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 환경까지도 도와주게 된다면 XRP가 올해 말쯤에는 2.5달러에서 3달러 중후반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치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전쟁의 공포 한복판에서 오히려 XRP의 쓰임새랑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겠습니다. 어차피 투자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이시라면요, 이 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지루하거나 답답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업비트 빗썸을 자주 들여다보는 건데요. 업비트를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하고 리플 XRP 가격 얼마인지 계속 확인해보는 습관들. 근데 사실 거래소를 계속 본다고 해서 수익이 더 잘 난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 가격이 100원 오르면은 괜히 기분 좋아지고 100원 하락하면은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 감정의 반복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자꾸 감정이 계속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 그럼 투자 판단에 대해서 점점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는 차라리 지금 시장 사그름에 맞는 이런 대응들을 미리 생각해두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내 평균 단가가 높든 낮든 이거 자체에만 집착하시기보다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준비해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확보하면서요. 또 반대로 시장이 다시 눌림목을 가지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타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나누어서 대응을 하시면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거고, 이 상황에 따라서 알등 코인도 너무 큰 비중이 아니라 낮은 비중으로서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방, 알트방 이 세 가지 방에 있어서도 리플 전용방에서는요, 리플에 대한 장기적인, 단기적인 타점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또 단기 종합방에서는 단기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는 이유, 결국에 시장은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단기 타점하고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무리한 비중이나 무리한 타점, 몰빵 매매가 아니라 적당한 비중을 활용해서 못 팔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으로 팔고 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매매를 살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충분한 시장입니다. 이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계속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였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결국에 시장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이 감정만 흔들리는 것보다는 내 기준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